안녕하세요. 힐링푸드 시리즈 저자 권영민 소장입니다. 앞에 놀라운 양파의 효능 책 표지가 보이실 텐데요. 이 책이 2008년도에 이 세상에 첫 선을 보였으니까 그 후로부터 약 10년 만에 이렇게 다시 방송상으로 여러분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진시황 그러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중국을 최초로 통일제국을 건설했던 진시황, 물론 이런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만리장성이라든가 분서갱유 등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수많은 사건들과 그런 일들을 기억을 하실 텐데, 진시황을 생각하면 또 하나 떠오른 단어가 바로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바로 불로장생입니다. 늙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비단 불로장생이 진시황의 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꿈꿨던 그런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물론 현대인들이 진시황처럼 불로장생을 꿈꾸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바꿔볼 수가 있겠죠. 무병장수. 다시 말하면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이 현대인들의 꿈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웰빙이라든가 웰다잉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병에 걸리지 않고 행복한 삶을 잘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수명을 다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병에 걸리지 않을 때가 한시도 없었다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크고 작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고, 또 10대, 20대, 30대 쭉 거쳐가면서 우리는 이 병과 항상 같이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무병장수를 이렇게 단어를 고쳐야 맞는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유병장수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없이 오래 사는 것은 우리가 꿈꿀 수 없는, 어쩌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유병장수는 우리가 병을 인정을 하고, 다만 심각한 질병을 예방을 하거나 또 병을 빨리 치료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이 무병장수가 아닌 유병장수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양파 그러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날까요? 세간에 이런 말이 많이 쓰여집니다. 저 사람의 속마음은 까도 잘 모르겠어. 또 어떤 문제나 비리를 우리가 캐도 맨살이 보이지 않을 때 흔히 양파처럼 까도 속이 안 보인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양파가 이 말을 듣게 되면 서운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양파를 드신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양파를 드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비타민이라든가 또한 섬유소라든가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좋은 식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있어서 양파는 이것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중년들에게는 이 퀘르세틴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파이토케미칼의 일종인 바로 이 퀘르세틴을 위해서 양파를 먹는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과일이나 채소를 드실 때에 각각의 과일에는 고유한 파이토케미칼이 들어져 있습니다. 아로니아에는 안토시안이라는 물질이 들어있고요. 등등 이런 몸에 좋은 물질들이 들어있는데 양파에는 특별히 이 퀘르세틴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양파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논문을 찾다 보니까 아주 재미난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퀘르세틴은 양파에 함유되어 있는 것이 틀림이 없지만 우리가 흔히 먹는 흙이 묻어있는 껍질을 버려내고 안에 하얗게 보이는 양파의 속살을 섭취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재미난 사실은 우리가 버리는 껍질에 이 퀘르세틴이 맨 안쪽보다 약 300배 이상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양파를 먹는다 그러면 어쩌면 알은 버리고 껍질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정반대로 양파를 섭취하고 있었던 셈인 것입니다. 목포대학교 박영민 교수님도 모 방송국에서 인터뷰하시면서 양파에게는 퀘르세틴이라는 아주 좋은 물질이 들어있는데 특히 겉껍질에 무려 300배 이상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양파를 섭취할 때 기존의 방식을 좀 버리고 이왕이면 껍질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할 텐데요. 사실은 저도 집에서 껍질을 먹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말려야 되고요. 또 증탕을 하거나 또 높은 온도로
물을 끓여서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되는데 여간 귀찮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가지 대안을 드린다고 하면 건강을 위해서 양파즙을 많이 사서 드실 텐데 이왕이면 겉 껍질까지 함께 달여서 판매하시는 그런 양파즙을 골라서 섭취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양파의 여러 가지 효능 가운데서요, 물론 수많은 효능이 있지만 중년과 밀접한 그런 질병들, 그리고 특히 7가지 질병을 제가 골라봤습니다. 어느 것이나 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지만, 그러나 이제 중년의 나이에 특히 이 퀘르세틴이 우리 몸에 작용을 할 때 특별한 효능을 중점으로 두고 제가 순서를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중년의 질병 가운데요, 가장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또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인 고혈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혈압은 여러 가지 이제 발생 요인이 있는데 유전적인 요소라든가 나이가 먹으면서 발생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현대인들이 이제 소금 섭취가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하죠.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나트륨 섭취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 나트륨의 과다 섭취로 인해서 고혈압이 또한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만과 운동 부족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추위로 인해서 그 다음에 현대인들이 이것을 굉장히 취약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스트레스라든가 또 성격의 문제, 또 과음과 흡연으로 인해서 이 고혈압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고혈압은 피가 혼탁해지고요. 또 혈관 내에 여러 가지 혈전이라든가 막힘 현상을 통해서 혈압이 증가가 되고 또 뇌 손상이라든가 뇌출혈 등으로 우리가 사망하는 위험한 질병의 이제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망 원인을 2015년 그래프를 앞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남녀를 불문하고요. 보통 1위는 암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아직까지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질병 순위를 보게 되면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죠.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이 상당히 높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은 이 고혈압을 통해서 합병증으로 함께 일어날 수 있는 병증 요인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중년들이 고혈압에 대한 심각성 또 고혈압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파는 이런 고혈압에 탁월한 효능을 이제 발휘하고 있다라고 많은 논문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양파는 혈압을 낮추는 그런 퀘르세틴이라든가 또 모세혈관을 강화하고 또 인슐린을 분비해서 당뇨병 악화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론 박사께서는 직접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 퀘르세틴은 인체 조직을 튼튼히하고 특히 이제 동맥을 강화하기 때문에 심장 혈관 질환에 예방할 수 있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고 그 논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차이니스 패러독스라는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중국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에 비해서 육식이라든가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생활 통해서 우리가 고혈압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대병을, 성인병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WHO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특이하게도요, 미국의 5분의 1, 그리고 핀란드의 10분의 1 정도로 심장병 발병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비만이 찾아올 거고 또 비만이 찾아오면 이런 심혈과 질환들이 찾아와야 되고 또 고혈압이 발병률이 높아야 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랬을까요? 이 WHO에서 찾아보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는 겁니다. 중국인들은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꼭 함께 먹는 식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양파라는 겁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양파에 여러 가지 중요한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바로 우리 몸에 섭취가 되어졌을 때 이 혈관을 건강하게 한다든가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을 통해서 비만이 오지 않았고 또 고혈압을 예방할 수 있었던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차이니스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아이디어를 지혜를 하나 얻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삼겹살 구이 많이 하시는데요. 고기를 드실 때 양파도 이에 비례해서 많은 양의 양파를 드신다라고 하면 몸에 좋은 이로운 작용들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고혈압도 예방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또 현대인들의 질병 가운데 이제 심각한 것이 바로 이제 당뇨병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전에는 당뇨병이 문화병 또는 이제 부자병이라 그래서요, 과다 섭취했던 흔히 말하는 좋은 음식,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실 수 있었던 분들에게 찾아왔던 질병이라고 하면, 지금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또 나이와 상관없이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도 제가 정리를 해놨지만, 당뇨병은 체내 그 에너지가 흡수가 되어지고 이거 분해하면서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는데, 인슐린이 이제 부족하거나 또한 이 작용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 포도당이 분해되지 않고 바로 이제 소변으로 배출되는 현상을 이제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당뇨병도 참 위험한 질병 중에 하나이지만, 그러나 당뇨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찾아오는 합병증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 가운데 때로는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중년의 나이에 특히 이제 현대인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질병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양파에는 여러 가지 좋은 물질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당뇨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디페닐아민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디페닐아민은 이 혈당을 낮추고, 그리고 한 모 실험에서도 연구를 통해서 보니까 인슐린과 거의 비슷한 효능을 발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양파를 많이 드시게 되면 이 당뇨를 예방할 수 있고 또 당뇨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비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세계 3대 장수촌이라 그러면 어디가 기억나시나요? 물론 기억이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나라와 가장 가깝게 있는 이제 일본의 오키나와 촌이 있는데요. 오키나와의 한 촌이 이제 세계 장수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분들이 세계 장수촌이라고 손꼽힐 만큼 약 10만 명 중에 100세 이상의 인구가 약 40명, 50명이 넘는 그런 오래 사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은 지역이었었는데, 이제 미군들이 들어오고 미군들이 그들의 식생활을 함께 들어오면서 이 오키나와의 원주민들도 이 미국 사람들의 식생활을 따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패스트푸드를 그들도 이제 먹게 되었다는 것이죠. 햄버거도 먹고 피자도 먹고요. 여러 가지 서구 식생활을 바꾸다 보니까 이제까지는 장수촌으로 상당히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식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이제는 장수촌이 아니라 비만촌으로 전락했다라고 하는 그런 신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찾아봤더니요, 예전에는 이분들이 이제 고구마를 주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두부라든가 오늘 소개하고 있는 양파 등등 이런 몸에 좋은 식습관을 갖고 있었는데, 미군의 영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식습관을 다 버리고 이제는 이제 패스트푸드 중심으로 식습관을 바꿨더니 점차적으로 수명이 짧아지고 전부 다 비만과 이런 현대병에 다 노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본에서 지방도시 47개를 조사를 해봤더니 그 중에서요, 사망률이 1위 그리고 비만율 1위로 탈바꿈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보고가 요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수촌이 아니라 이제 비만촌이라고 하는 비아냥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시골의 한 농부가 양파 농사를 지으시면서 이제 부산물인 양파를 돼지에게 한번 주어봤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돼지는 우리 사람과 같이 잡식성 동물이기 때문에 음식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가리지 않고 이제 막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도 제가 농사를 지면서 남았던 여러 가지 이제 부산물을 돼지에서 이제 주려고, 특히 이제 양파를 돼지에게 주었는데 의외의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분의 생각과 달리 돼지는 양파를 안 먹었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을 한 다음에 또 며칠이 지나서 다시 양파를 또 주었는데요, 또 이 돼지가 양파를 또 안 먹는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 결국 그 돼지들은 양파를 먹지 않고 포기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한 과학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돼지는 본능적으로 양파를 싫어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얘기겠죠. 돼지는 좀 통통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살이 좀 쪄야 되는데 지방도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양파를 먹게 되면 이 지방이 분해가 돼서 흔히 얘기하는 아주 날씬한 돼지가 되는 것을 돼지는 알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 돼지는 양파를 먹지 않는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을 비롯해서 많은 좋은 물질이요.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체내 지방을 분해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방질을 분해하고 또 혈전도 녹이고 또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용에 신경 쓰시고 다이어트에 신경 쓰시는 여성분들은 이 내용을 보시고 이제부터는 양파의 섭취량을 늘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겉껍질이 들어있는 거기에 많이 들어있는 퀘르세틴 함량을 늘리는 것이 다이어트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번째로 소개드릴 것은 바로 이제 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망 순위에 1위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또 어린아이든 모든 이들에게 찾아오는 질병 중에 무서운 질병 바로 암입니다. 작년에 월계수 양복점이라는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이라는 이제 드라마가 있었는데 저도 아주 재밌게 본 방송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 중에 한 명이신 그 어머니 역할로 나오셨던 김영희 씨가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거의 이제 종방으로 치닫고 있을 텐데요. 이제 보이셔야 되는데 이제 보이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궁금했던 것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저 역시도 몹시 궁금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방송이 끝난 다음에 매스컴에서 들리는 소식은 그분이 이제 방송을 앞두고 마지막 촬영 앞두고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게 될 때 이 암은 유명인이든 무명인이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연령대에서 찾아오는 참 치료하기 어려운 불치병 중에 하나인 것이 바로 암인데요. 근데 이 암 발생 원인을 조사를 해보니까 흡연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물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성암의 약 30-40%, 또 여성암의 60%가 우리가 날마다 먹는 음식물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환경적인 요소라든가 유전적 요소라든가 등등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상당 부분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음식물에 따라서 이 암이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가 좌우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섭취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양파에는 이 암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좋은 물질들이 또 많이 들어있습니다. 퀘르세틴은 물론이고요. 특히 암을 억제하는 효소인 쿨타치온 S라고 하는 효소가 있는데 이 양파에는 이 억제 효소를 좀 더 발현시키고 활성화시키는 이런 작용하는 그런 물질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도 수많은 식품과 과일과 이 지구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연구한 다음에 발표한 그 암 치료 예방 식물 피라미드라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거기 1위 상위군에 랭크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양파라든가 마늘 등이 암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식품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모 실험에서도 이 암에서 추출물을 암이 아니라 양파죠. 양파의 여러 가지 유효물질을 추출한 다음에 용종에 투여를 해봤더니 실제로 용종의 크기도 작아지고 또한 개수도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을 보게 될 때에 현대인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또 우리가 불편해하는 이 암도 양파의 도움으로 우리가 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 보시면 좀 재미난 그림 하나 갖고 왔습니다. 한 마리 개구리가요 술을 이제 많이 먹고 이렇게 취한 상태로 이제 벤치에 쓰러져 있는데 저는 이런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 늦은 시간에 지나가다 보면 이런 모습으로 길거리에서 또 그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집을 가다 보면 이런 친구들이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요. 근데 오늘 이 개구리가 참 재밌네요. 손에도 양손에 아직도 술병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술에 취했으면 이제 벌게야 되는데 지금 초록색으로 이렇게 아주 진한 초록색으로 변해져 있습니다. 주류 소비량을 제가 연구한 데이터를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요. 약 50년 동안의 이제 차이입니다. 1966년과 그리고 2015년의 그 차이를 봤더니요. 술 소비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약 1.7배. 그러니까 약 50년 동안 술 소비량이 50배 이상 증가했다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제가 인문학 강의할 때 또 독서법 강의할 때 이제 술 소비량을 간혹 언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추천하는 것이 이제 독서법입니다. 많은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고요. 또 단시간 내에 좋은 정보를 많이 얻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개발, 자기 성장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 현대인들이, 직장인들이, 많은 CEO들이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명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1년에 책을 몇 권이나 읽으십니까? 그랬더니 10명 중에 2명은 1년에 한 권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차 질문 드리기를 8분들한테 다시 물어봤습니다. 한 달에 몇 권 보십니까? 그랬더니 한 달에 한 권을 채 못 읽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0.7권 정도입니다. 물론 통계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다시 말하면 2달에 한 권을 겨우 읽는 정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기 개발에서 가장 좋은 도구가 독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현대인들은 독서를 하지 않고 무엇으로 자기 개발을 할까? 해답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술로 자기 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상사를 만나거나 동료를 만나거나 영업을 하거나 많은 관계에서 술로 이 자기 개발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술을 좀 적당히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양파에는 우리가 이제 숙취로 인해서 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이 이제 쌓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독성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물질들을 빨리 배출해야 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근데 양파에는 이런 해독작용이라든가 숙취, 니코틴, 또 중금속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배출해주는 그런 양리적 효과가 또 있다라고 합니다. 또 프랑스에서는 양파 와인이 유행하시는 거 잘 아실 텐데요. 앞에 제가 쭉 정보를 써놨으니까 참고하시고, 또 애주가하시라면 양파 와인도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어지네요. 기타 효능으로 이제 감기, 스태미나를 소개해드리고 오늘 강의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감기 그러면 요즘 같은 환절기에 참 조심을 해야 됩니다. 물론 누구나 다 조심을 해야 되지만, 제 경험상 수험생 자녀들에게서는 감기가 아주 치명적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코도 막히고요, 두뇌 회전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가능한 한 감기에 걸려서 빨리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감기로부터 예방하는 것이 이제 부모가 도와줄 일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저희 아이들이 고3일 때 이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아이 공부방에 양파를 잘게 썰어서 하루 정도 노출시키는 겁니다. 특히 아이 컨디션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 양파를 머리맡에 두고 자게 하면 아침 일어나면 가래도 많이 삭혀지고요, 또 머리도 많이 맑아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실제 제가 논문을 찾아보니까 양파는 이런 감기 바이러스라든가 또 독감 바이러스를 흡수하고 사멸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또 우리가 양파를 섭취하게 되면 이런 감기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양리적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제 스태미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성경에 보니까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무덤인 피라미드를 건설 현장에 동원이 되는데요. 정말 가혹하고 혹독하리만큼 그런 노역에 날마다 그런 현장에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보니까 이들이 하루의 노역을 끝내고 그 지친 몸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꼭 반드시 먹었던 식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양파라는 겁니다. 물론 그 외에 여러 가지 식품도 있었고 음식물이 있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원기 회복이라든가 피로 회복에 양파가 도움이 됐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양파를 많이 섭취했다 그러고요.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알렉산더 대왕도 전쟁 가운데 자기 병사들에게 끊임없이 이 양파와 그리고 양배추를 먹게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양파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물질이 있는데요. 우리가 정자를 생성한다든가 또 스태미나 강화가 되는 그런 이론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자연 강장제 역할도 충실하게 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양파의 7가지 효능을 살펴봤습니다. 고혈압을 비롯해서 감기, 스태미나까지 우리 현대인들에게 특히 중년의 건강에 반드시 찾아오는 이런 질병들인데요. 오늘부터 양파의 양을, 섭취하는 양을 좀 더 늘려서 우리의 건강을 좀 보탬이 되는 쪽으로 이끌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오늘 강의를 총 정리하면서 양파는 무엇일까 이렇게 한 줄 정리를 해봤는데, 양파는 피를 깨끗게 하는 이로운 아주 몸에 좋은 식품이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몸이 깨끗해지면, 혈관이 건강해지면 몸의 순환이 잘 될 겁니다. 사람과의 사람의 소통도 물론 중요하지만 몸 안의 소통, 흐름을 원활히 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는 것이 현대인의 지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